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결국 금융위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급기야 미국 제1위 은행인 JP모건은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 추이를 보면 최근 6개월, 특히 이달 들어 급격히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라면 8월 중순이면 국고가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게 JP모건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얘긴데요. 물론 미국은 달러화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해법은 있습니다. 한도를 증액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고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아끼는 게 우선이라며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1년도에도 막판까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국가 신용 등급이 70년 만에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JP모건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가 불안해지자 다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한 중국이 금을 활용해 미국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을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2,000톤을 넘겼는데요. 이것은 중국이 미국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부채 한도 협상의 열쇠를 쥔 공화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 때문인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달러의 위상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고 이는 결국 중국 공산당에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이 흔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미국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에 소송을 제기하며 진상을 부리자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반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인데요.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한수원에 신고를 반려했는데 이는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며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 기술을 자신들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제3국에 이전할 때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독자적인 원전 건설 기술도 없이 이리저리 팔리는 신세가 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힘을 빌어 방해 공작을 하면서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진상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원전이 급한 폴란드와 체코가 연합전선까지 맺고 한국에 전문가를 보내는 등 한국 원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울산, 세울 원전 건설 현장에는 폴란드와 체코 등 주요국 원전 관련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폴란드와 체코 주요 대학의 원자력 관련 교수들이 세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원전을 둘러봤습니다. 폴란드와 체코가 세울 원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세울 원전 3, 4호기가 해외에 수출되는 한국형 원전 모델 APR-1400이기 때문입니다. 즉 체코와 폴란드는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치든 내부적으로 이미 한국의 원전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마쳤으며 실무진을 보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수출됐고 폴란드에도 같은 모델의 수출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5호기 원전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며 폴란드와는 APR 1400 신규 원전 2기에서 4기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의 원전 운영과 건설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으며 체코 공과대학 원자력부 학과장 얀 라타이 박사 역시 한국을 찾은 이유로 한국은 바라카의 원전을 경험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로 원전 건설 경험이 매우 많은 국가로 알고 있다. 한국 원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한국형 원자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미국 원전업계마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태생의 기업이지만 지금은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입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과 이권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미국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세계 1위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는 한국의 SMR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홉킨스 뉴스케일 파워 CEO는 한국의 SMR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 사업 운영사인 GS에너지가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SMR 건설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GS에너지는 SMR 건설을 위해 경북의 한 지자체에 약 16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마련해 SMR 모듈 6개로 구성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462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계획한 462메가와트의 전력 공급 규모는 국내 4인 가족 기준 9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사업 방식은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한 SMR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조해 공급하면 삼성물산이 전체 시공을 하는 구조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이 이뤄진다면 한미 SMR 동맹의 첫 번째 국내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관련 최고 인증기관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SMR 설계 인증을 받았으며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고온의 스팀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차세대 에너지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나서 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대형 원전이 부품 100만 개를 사용해 5년간 짓는 데 비해 SMR은 부품 1만 개로 2년 6개월이면 건설이 가능하며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중대 사고율은 30억 년에 한 번꼴로 적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SMR은 사고 시 직접 피해를 우려해 반경 230m를 빈 공간으로 두면 되기 때문에 30km를 비워야 하는 대형 원전보다 부지 확보가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인근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뉴스케일 파워 외에도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6개 회사가 SMR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뉴스케일 파워는 SMR 설계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한 SMR은 물로만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어 사고 시에도 원자로에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원자로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공급이 차단돼 폭발 위기에 몰렸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약 1조 9천억 원을 지원받아 아이다호주에 있는 SMR 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유치해 한국 기업들이 지분 약 15%를 보유 2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존 홉킨스 뉴스케일 파워 최고 경영자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SMR 건설과 운영에서 한국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즉 지금도 정상적인 미국 원전 기업들은 웨스팅하우스와 달리 한국과 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원전을 만들고 발전소를 짓고 운영을 담당할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